그, 여기 온 목적이 이 국서를 전해주러 온 거 아니에요, 국서. 그죠? 상자에 담아가지고. 조선 인조의 국서인데, 애도 성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일곱 개나 있어, 일곱 개. 일곱 번째 문을 들어가서 갔더니 하여간 그 쇼군이 들어와서 앉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 의자에 안 앉아, 의자에 안 앉고 방석위에 그 정좌한다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앉는 거. 그렇게 해서 앉습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쇼군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직접 얘기 안 해.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 그 말을 듣고서 이 전화기를 날씨가 추운데 와가지고 국서를 전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 사람이 이제 쇼군인데, 그 3대 쇼군 이에미티라는 그,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러고서 술 한 잔 주는 겁니다. 그럼 술 한 잔 이제 맞고서, 그럼 이제 그 대장은 떠나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음식 조금 먹고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관백이 한마디를 했어요. 관백이 이제 쇼군이 이 일광사를 세사신께서 유랑하시는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고 다행이겠습니다. 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면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목숨 잃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근데 일광학계 산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사라 그랬잖아요. 사. 절이잖아요. 절.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그 마생제 이런 사람들은 남겨놨어요. 남겨놨을 때 나중에 쇼군이 이 다이묘 집에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갔대요. 그 다이묘, 쯔시마 다이묘. 자, 그 다음에 에도에 있을 때 경주 사람이라고 하면서 와서 말하기를, 아니요. 이게 그 니꾸로 가는 길이에요. 니꾸로 가는 길인데 경주 사람이 와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임진년에 사로잡혀 왔는데 임진년은 1592년이에요. 92년이면 벌써 44년 전이야. 그런데 이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 사신이 온다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을 징발해가지고서 가는 길을 닦은 지가 벌써 7일이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준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서는 그만큼. 그래서 해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다시 일광산에 왔어요. 왔더니 온통 골짜기 안이 모두 절이다. 그다음에 그 절들이 있는데 뭐 얼마인지 뭐 알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니꼬입니다. 니꼬라는 데를 가시면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도쇼구라고 써요. 도쇼구. 도쇼구. 동쪽에서 비추는 그 집이에요. 뭐 동쪽에서 비추는 신을 모신 사당이에요. 사당. 이런데 그 가보시면 놀랄 정도로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엄청나요. 이게. 자, 이것이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니꼬라는 데 가면 이게 뭐냐면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서생을 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쇼군이. 그, 첫 번째 쇼군의 세상을 뜬 장소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즈오카라는 데, 시즈오카. 시즈오카인데, 세상을 뜨자 그 시신을 갖다가 근처에 있는 데다가 묻었어요. 그 산에다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엄청난 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장을 했어요. 이장. 거기서부터 니꼬로 이장을 했어요. 여기로 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사를 이제 크게 세운 게 뭐냐면, 이에야스가 죽어서 신이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신이 됐다고. 그 신이 뭐냐면은, 그, 이거. 도쇼 다해공견. 이게 그, 이에야스가 죽어서, 여기 도쇼 다해공견.
동조 대권현이라고 써잖아요. 도쇼 다이공개. 죽어서 된 이에야스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이에요. 이 동쪽에서 비추는 큰 공견이라는 거는 그 신으로 화했다는 뜻이에요. 신으로 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 신이 돼갖고 이 일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일본을 환히 비춰주는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일본의 수호신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에야스가 죽어서 일본의 수호신이 됐다. 그러니까 일본을 지켜준 수호신인데 그 수호신이 이 에도를 세운 그 창시자네요. 그래서 여기가 니코가 여기가 이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그래서 이 전국의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여기 전부 가가지고서 그 배야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야 돼. 절을 하고. 200 몇십 년 동안. 그죠? 그러고서 이 도쿠가와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한 250년에 도쿠가와 왕조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그 도쇼구라는 이런 도쇼 궁이라는 그 신사를 전국에 만들어요. 전국에 각지에 각 무슨 다이묘 그 령에 만들고 에도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그 모두 여기 참배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에서 천황참배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천황참배한 거. 그때 일제시대 때 그 신사님들 아주 천황참배 시킨 걸 얘네가 배운 게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조선 사신들한테 이 에도幕府를 세운 사람한테 가서 경의를 표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서 제사 지내라고 못하니까 놀러 가시라 하면 놀러 가시면 어떻겠냐고 여행을. 유람 한번 가시면 어떻겠냐고. 못 간다고 하니까 그 뭐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재밌어요. 여기 그냥 간 게 아니야. 뭐까지 맨들어가 들고서 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히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 써 있으니까 권현의 영당이다. 권현이라는 거는 그 곤겐이라는 거는 그 일본의 그 나타났다는 데 신으로 나타났다는 거를 권현이라고 해요. 권현이라고. 곤겐이라고. 그래서 이 절이 굉장히 그 화려하게 이제 그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여기 가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여기에 묻힌 사람이 지금 현재 쇼군이 이에미츠도 여기에 묻혔어요. 이에미츠도 당시에 일본의 에도幕府의 근간을 확립한 위대한 쇼군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19명인가 쇼군 중에서 16명인가 두 사람만 여기에 묻혔어요. 두 사람만. 그래서 당시에 에도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제 심장이고 이제 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세울 땐 나중에 선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조선에서 우리 왕조 창시자한테 참배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이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서 이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이제를 뭐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거기서 이제 가서 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여기서 그 금도 주고 그래 막 그래 예물도 주고. 근데 관백이 보낸 거라고 다이미가 저기 쇼군이 보낸 거라고 바꿔서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이 밤에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조선 사절단 중에 한 명이 혁명이라는 게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그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마음병으로 죽었다. 이제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도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벌써
아까 그 누구 아파가지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오사카로. 그 사람도 죽었어. 벌써 두 사람이나 죽은 거야.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해서 저기 그 교토에서 오사카 배로 다시 보냈잖아요. 거기서 몸조리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세상을 뜬 거예요. 두 사람이나 세상을 뜬 겁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 이제 뭐, 또 이제 붓으로 이제 글을 써달라고 이 금으로 만든 괴짝에다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복희씨, 신농, 황제,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전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이 초성화를 엄청나게 21장의 족자에 대한 초성화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전부 중국서 이제 구했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붓글씨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이 하야시 라잔이 갖고 와가지고 써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축마다 호를 쓰고 도서 인장까지 찍어주기를 이제 바라고 갔다. 이제 그러니까 그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전부 썼다는 거예요. 글씨를 써줬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1만 2반석의 녹을 받는 자는 감히 시를 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며 벼슬이 낮은 등지승의 무리가 모란에 함께 가까우지도 못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외교를 감독하는 승려예요. 승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와서 시를 이제 받아가는데 이를 이제 지체가 낮은 사람은 아예 오지도 못하고 1만석이 녹을 받는 사람도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조그만 다이묘급인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이 시를 받아가려고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한다 이거죠. 한번 받으면은 보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국서를 이제 줬으니까 그 쇼군의 답서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번에. 그 답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답서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신경이 이제 서로 그 옥신각신을 이제 합니다. 이제 하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전부 읽으면 시간이 없고 그 문제가 되니까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이때 문제가 되고 그 츠시마 다이묘하고 자기 가신하고 싸우고 그 가신이 쫓겨나는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통신사를 보내는 절차가 그래. 맨 처음에 일본의 대장이 쇼군이 초청장을 보내야 돼. 그 초청을 받고서 조선 국왕이 거기에 응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갈 때 조선 국왕의 편지를 갖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절들은 조선 국왕의 이 국서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가서 편지를 전달하면은 일본 쇼군한테서 전달하고서 쇼군의 답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죠? 그 답서를 받고서 조선 국왕한테 전달하면 이 사절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맨 첫 번째 조선 통치사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쇼군이 소정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찌시마가 가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선에 보낸 거야. 근데 그거를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절을 파견했어요. 근데 전쟁 뒤에 또 쳐들어올까 겁이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답서를 받아왔는데 요 사이에 모든 이제 통신사가 갈 때 이런 절차를 겪는데 요때에 어, 어디 있어? 요때에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만들었잖아요. 얘네들이 가짜로 만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조선 국왕이 일본 쇼군한테 보내는 편지, 쇼군의 답서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 츠시마가 중간에서 전부 그 고쳤었어요. 고쳤었어. 이거를 편지를 굉장히 중요한 편지인데 그거를
그 고쳐 쓰고 이제 저기 뭐 가짜로 만들고 하는 것이 얘네들의 오랜 전통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들어가게 했었는데, 자,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세계, 이 머릿속에는 이 모든 것에 상하관계가 있어요. 상하관계. 상하관계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 글씨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글씨, 호칭으로, 호칭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조선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일본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신경을 썼는데 이 조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들의 자기를 자기 자신을 표시하고 타인하고 접촉하는 그 규식이 조선은 딱 정해져 있어. 왜 정해져 있냐면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중국이 그 상국이고 조선이 밑이에요. 밑 황제가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그 조선 왕은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죠? 왕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선은 자기 말고는 다른 모든 나라하고는 동등하게 서로 주고받아요. 동등하게. 이 세상에 위에 있는 거는 딱 중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능한데 일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하고 상하관계가 없어. 그죠? 중국하고 상하관계가 없고 일본은 이게 유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그 사무라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다음에 천황제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여기 있고 천황이 여기 있는데 천황은 거의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인데 이 장군이 있잖아요. 장군이 이게 실제적인 왕인데 이 조선에서 요거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요것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이것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골치가 아팠어요. 이게 골치가 아픈 거를 해결해 준 게 요 쯔시마예요. 쯔시마가 글자를 갈아 끼워 넣어가지고 조선을 만족을 시켜줘 왔어요. 자, 그걸 어떻게 만족시켰냐면은 조선은 왕 대 왕으로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왕 대 왕으로. 그래야지 아기가 딱 맞는 거예요. 이 황제 밑에서. 중국의 황제 밑에서. 왕 대 왕으로. 근데 일본은 요 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죠?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 왜 우리가 중국 밑에 가냐고. 이거하고 뭐 관계 없어,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조선에서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이 요구하는 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이 미치냐고. 우리 중국하고 같다고. 대등하다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1607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청장을 받았다네, 조선에서. 받아가지고 조선 국왕이 초청을 했으니까 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본에 보내서 이제 국서를 전달하고 답서를 받아왔는데 이 초청장을 가짜로 만들었었지, 시마가. 가짜로. 그 다음에 조선 국왕이 국서를 보낼 때 네가 초청해줘서 거기 응해서 간다고. 초청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이 편지를 쇼군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쇼군은 초청한 적이 없어. 초청한 적이 없는데 조선 국왕의 편지에는 네가 초청해서 가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찌시마가 또 조선 국왕의 편지를 고쳐 썼어요. 24자를 지고서 18자를 새로 집어넣어서 지내가. 그래서 카피를 잘 해가지고서 조선 국왕이 국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쇼군한테 갖다 줬어. 갖다 주니까 쇼군이, 아유, 고맙다고 해가지고 답서를 썼잖아요. 답서를 썼는데 자기를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나는 미나모토 히데타다라고 썼어요. 히데타다. 이 앞에 관직명이 없어, 관직명이. 관직명이 없어요. 조선서 이거 안 받는다 그래서. 니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왕이라고 불러가지고서 너한테 보냈으면 너도 일본 국왕이라고 해가지고서 편지를 써야지. 어떻게 너는 직책도 없이 편지를 썼냐고. 이거 받을 수 없다고. No problem. 찌시마가 또 고쳐 썼어, 이거를. 여기다 일본 국왕이라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편지를 또 썼어요. 써가지고서 그때의 그 모든 거를 넘겼어요. 넘기고 이 별폭 선물의 리스트도 고쳐 써가지고서 그 늘린 양만큼 자기네 거 거기다 얹어가지고서 그 수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17년에도 이때는 초청장이 왔는데 초청장에 또 이 관직명이 없어. 그 조선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쯔시마가 no problem. 일본 국왕 미나모토 히데타다고 또 고쳐가지고 네 글자를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조선이, 그러면 일본의 국왕이 보냈으니까 나도 왕으로서 국서를 보낸다고. 제가 사진을 보내서 히데타다한테 갖다 주니까 이때는 일본에서 뭐라고 그 썼냐면 일본국의 갑돌이라고 쓴 거예요. 일본국의 갑돌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야, 뭐 일본국의 갑돌이가 어디냐고. 왕이면 왕이라고. 지금 관직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시마가 또 no problem 해가지고 왕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 여기다가. 예? 그렇게 개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이 이 히데요시의 초청장을 또 갈아 쓰고 그다음에 조선 국왕에 그것도 개작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사료가 안 남아 있어요. 그 이에메츠가 답서를 썼는데 이때는 또 이에메츠가 뭐라고 썼냐면 일본의 국주 히데타다 이에메츠가 보낸다고 그 썼어요. 쓰니까 조선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요 주자를 왕자를 또 고쳐 썼어 이게 츠시마가.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서로 조선에서는 형식상 문제가 없어서 서로 교류를 한 거야. 그런데 이 고쳐 쓴 거를 전부 일본의 박구프한테는 숨겼어요. 숨겼어. 일본한테 숨긴 거예요. 일본의 중앙정부한테 숨긴 거예요. 이 츠시마가. 그러다가 이 츠시마의 다이묘하고 그 가신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 가신이 갖다 일렀어. 아, 우리 다이묘가 여태까지 또 저기 쇼군을 쏘겠다고 편지를 지 멋대로 그 베껴서 고쳐서 썼다고. 그럼 보통 같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살아나는 거예요. 목살아나는데 바꿔서 고민하다가 조선 관계가 중요하니까 요거 고쳐 썼다가 잃는 놈을 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가시인을 귀양을 보내고 완전히 처단해버리고 스시마를 살려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 스시마가 이제 조선 그 사신이 오게끔 노력을 한 거죠. 그러고서 네 번째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로. 그러면은 우리는 왕이 아니라고, 쇼군은 왕이 아니라고, 왕은 아니고 우리는 중국하고도 관계없고 천황하고도 관계없고 내가 대장이라고, 내가 대장.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일본 국왕이라고 그 거짓말로 찌시마가 여태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대군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대군, 대군.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그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일본국의 대군한테 보낸다고 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고서 이 조선은 중국의 연호를 이제 썼어요. 그 조선서 고민하다가 대군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왜 괜찮냐면은 왕의 큰아들을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서. 조선에서. 왕의 큰아들을. 아니, 그, 우리보다 좀 약간 밑에 같아. 밑으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대군. 그, 양녕대군, 뭐 대군 해가지고서 왕세자가 되면 대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대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오기미라고 해가지고서 가장 높은 사람을 오기미라고 옛날부터 불렀어요. 오기미라고. 근데 같은 한자인데 각 나라에서 그 생각하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국왕이라고 쓴 것보다 일본 쇼군한테는 엄청난 영예인 거예요, 영예.
자기네가 일본서는 가장 대장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가지고서 조선서 합의를 해줘서 합의를. 그럼 이제부터는 대군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렇지만 일본에서 조선으로 편지를 쓸 때는 요 아무것도 안 쓰겠다고. 그냥 일본국 이에미츠가 이 답서를 보낸다고 썼잖아요. 그죠? 그 일본국에 이에미츠가 답서를 보낸다고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의 연호를 쓴 거야. 그 조선서 우긴 거야. 이거 안 된다고. 일본국 대군이라고 쓴가, 어? 아니면은 그 일본 국왕이라고 써달라고. 근데 일본서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게 뭐냐면 조선서 우리를 그 대군이라고 부른 거를 자기는 영예롭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부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답서를 보낼 때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높다고 내 자신을 부르는 건 조금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못 쓰겠다고 자기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것이 정착이 돼요. 정착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대군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유행을 했는데 그 영어에 타이쿤이라고 있어요. 타이쿤. 그 무슨 큰 기업의 대장이라 할지 무슨 깡패 조직의 대장이라 할지 무슨 단체 대장을 타이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타이쿤이 이 대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돼서 이 야나가와가 추방이 된 그 한 사건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 변화가 대군호를 이제 조선에서 사용한 거고 이때부터는 아까 승려들이 있었더라잖아요. 승려들이 윤번제로 쯔시마에 가서 이태안이라는 절을 하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절에 머물면서 이 절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고 윤번제로 가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1년씩. 여기에 파견되는 중들은 교토에 있는 오사카 근처에 있는 저기 교토 에키 근처에 있는 도후쿠지의 승려들이 한 명씩 가서 파견을 하는데 그리고 일본은 자기네 연호로 사는 겁니다.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죠? 요 간해는 일본의 연호예요. 일본의 연호. 근데 요거는 숭정은 이 조선의 중국의 연호입니다. 연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선은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일본어를 높이게 돼 있어, 이게. 형식적으로. 일본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조선사람이 볼 때는 일본의 국왕은 자기 밑에 있는 거야. 조선 왕보다 낮은 거야. 근데 일본에서 볼 때는, 조선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또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관계가 없는 영어를 쓴 거죠. 이런 이제 그것이 뭐 복잡하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서로 그 1대1의 1승1패가 돼가지고 서로 대등한 얘기가 돼서 끝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신경을 썼냐면은 이제 이게 오늘의 이 전체 이런 문제들의 하나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근대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조선이나 이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야지만 질서가 되는 거예요. A, B, C를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고 그부터 하층민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돼야지만은 이게 사회정의예요. 이게 사회정의. 그리고 이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야지만은 모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근데 이것이 변한 게 근대예요. 근대. 이 질서라는 것이 ABC가 평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질서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의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 전근대의 의는 이게 의인 거예요. 전근대 와서 이거 얘기하면은 이건 뭐 목 날아갑니다, 이거. 있을 수도 없어, 이거. 있어서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이때 와서 정의를 이걸로 얘기하면 이건 완전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용어는 계속 쓰고 있어요. 질서니, 의인이, 정의니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싸움질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서. 어? 목숨 걸고서. 이게 없으면은 이 세상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소모를 해가면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개가 됐고요. 그래가지고서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대군, 뭐 연호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있고요. 어, 그래서 뭐 그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문이 엉망이라고 뜻이 그 아주 웃긴다고 하면서 이제 조롱도 하고 그런 글도 있는데 왜냐하면 한문이라는 게 각 나라에 가서 다르게 진화가 돼가지고 그 의미가 그 다르게 쓰여요. 다르게 쓰는데 이제 그거는 전부 무시하고 얘네들 쓰는 한문이 도대체가 의미가 안 통한다고 그 이제 그 미숙하다고 아직까지 문명을 못 깨웠다고 그런 이제 그 비판을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정월에, 정월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자료가 됩니다. 집집마다 대나무 가지를 꽂고 문 밖에 감귤 한 덩어리를 달았으며 새끼의 볏짚을 묶어서 문 위에 치는 것을 보았다. 설날에, 정월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고서 신기하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적었는데, 이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월 1일이 되면 정월을 맞기 위해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요. 장식을 하고, 문 위에다 이렇게 합니다.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그 가도마츠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게 새해의 그 신, 도시감이라고 하는데, 새해의 신이 와서 여기서 머무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 신이. 그리고 그 신이 머물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하게 신성한 공간이에요. 신성한 공간을 표시하는 것이 이 집입니다. 집, 이 집. 신의 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성한 영역을 표시해가지고 청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새해 신이 와서 여기에 깃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새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 신이 누구냐면 자기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조상신. 일본 조상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필요에 따라 가죠. 이름을 달리해 가면서. 근데 집집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진이 볼 때는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하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자료가 재밌는 자료예요. 상당히 좋은 자료예요. 당시에 그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자,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글 보면은 그 일본의 남색, 호모, 섹슈얼리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본이 그것이 상당히 퍼졌다고. 아까 쇼군 이에미츠도 그 남색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자보다도. 그 쇼군도. 일본의 남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본의 신도는 그 부정한 거를 이제 그 폴루션을 멀리하는 종교잖아요. 이 부정의 원천이 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는 죽음이고 둘째는 피라고 생각했어요. 피. 그래서 신도는 장례식이 없었어요, 원래. 죽음은 무조건 멀리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피도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여성을 멀리 한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그 사무라이들 사이에는 그래가지고 그 호모들이 많습니다, 호모들이. 자, 근데 겪고 난 사람이 또 마음을 아니까 병을 이제 구원하게 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상을 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세상을 뜹니다. 이 중에서.
자, 이제 가면서 이제 시를 써달라고, 붓글씨 써달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괴로운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 이 능서관, 글씨를 잘 쓰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썼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나고야 근처에 가면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오이가와라고 있어요. 일본어로 오이가와라고 있는데, 이 냇물이 커요. 크고 이제, 그, 말이 걸어가기 힘든데, 이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붙어가지고서 전부 알몸으로 막 건네잖아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이 강에 얽힌 얘기들이 많은데, 좀 있다가 여성들이 여행을 많이 해요. 유람운전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강을 건널 때는 남자들이 이렇게 이 어깨에 메고서 이제, 아니면 이 판자 같은 데를 몇 명이 들고서 이제 여성들을 이제 옮기는데, 이 강 중간쯤 들어가면 흔듭니다. 떨어진다고. 그 돈 더 내라고. 돈 더 내면은 이게 안 흔들린다고. 그래서 이게 짐꾼들이 돈 버는 장소예요. 이게. 자, 고화 수십 축을 주면서 이 시에다가 옆에서 쓰는 그 시를 찬이라고 하는데 찬시를 써달라고 해가지고서 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쏩니다, 이거. 또 금족자 6축을 바치면서 시를 써달라고 해서 썼다. 그래가지고서, 이, 어, 교토까지 왔어요. 교토까지 와가지고, 이 세환, 이 데려갈 사람들 일을 좀 도와달라고 뭐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교토에 왔더니 마마라 앓던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벌써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연행사나 이 조선 이 통신사로 임명이 되면 안 가려고 이 미리 막 그 운동을 합니다. 안 가게 해달라고. 가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몇 개월 동안. 그 시신을 먼저 이제 보냈다. 그래서 오사카에 왔는데 잡혀간 사람들이 문 밖에 많이 왔으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가난이 심하여 지난해 출산된 딸을 팔았는데 이제는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안 갔다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뭐, 음악도 하고, 연주도 하고, 사내 애들이 춤도 추고, 뭐 했었는데, 또 이 오사카 오면 꼭 이 창녀의 소굴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성시사들 기록 보면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어, 도무노 우라라는 데인데, 저쪽에 지금 하면은 히로시마 가까운데, 히로시마. 종실의 딸로, 왕실의 딸로 할아버지가 누군데, 지금은 이 다이노의 누나의 시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왕실 여자인데, 여기 와서 시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의 안부를 물었다. 그렇지만 안 갔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아까마새끼, 시모노새끼에 이제 왔는데, 여기 왔더니, 그 그, 송은대사 유정, 사명당이 왔을 때 남긴 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글씨 쓰는 얘기를 하면서 쭉,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고에서 쓴 시의 두 벽의 값이 각각 100냥이고, 뭐, 어서 쓴, 이 후지산 근처에서 쓴 후지산을 그리면서 쓴 시 8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온 나라 안에서 들썩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이 한 사람을 당진이라는 데 보냈어요. 당진이 어디냐면 가라찌라고 하죠. 가라찌가 후쿠오카에서 그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배 타고 가면은 쯔시마예요. 여기에 임진왜란 침략할 때 군사의 본부가 있었는데, 본부가 이 근처에. 여기서 데려가려고 사람을 이제 보냈다 이거죠.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쯔시마에 왔어요. 왔는데, 가라치 갔다 오더니 얘기하는 얘기가 사로잡혀간 사람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그, 뭐, 이 쯔시마가 이제 아부하는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 조선의 신하라고, 우리는 조선의 속국이라고. 이 쯔시마가 상당히 재밌는 데입니다, 알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면서 살아왔던데 몇백 년을. 지금도 그런 약간의 흔적이 있어요. 쯔시마. 자, 이러면 여기서 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이 부산에 이제 찌시마에 있는데 외관에서 이 소식이 왔어요. 이 오랑캐가 침략을 해가지고 서울을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고. 근데 이미 강화를 해가지고 오랑캐가 물러가고 왕은 서울로 갔다고. 이게 그 병자호란 얘기하는 게 병자호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부산으로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니까 오랑캐의 군사가 이미 뭐 어디에 닿았는데 성문을 닫고 거쳐서 남한산성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한다. 포위도 이제 50일 만에 강화도가 함락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성으로 이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잡혀갔다고. 동궁, 이게 소현세자잖아요. 소현세자, 그다음 소현세자의 그 와이프 복림되고 나중에 효종대왕, 효종이 되는 효종. 그 내년에 밥사가는 선양으로 전부 잡혀간 거야. 이 볼모로.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저기 조선이 완전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옮겨가는. 잡혀가고, 그 인조가 그, 어디야, 저기, 지금 석촌호수 있죠? 어디야? 잠실인가? 네, 거기서 무릎 꿇고서 이제 빈 거 이제 살려더라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청태정 앞에서. 그러고서 자기 그 세자하고 아들은 이제 잡혀간 거예요. 볼모로. 인질로. 근데 자기 집 소식들 들었는데 지난 겨울에 아이들이 다 마마를 겪었으며 사살된 왕녀 딸이 마마로 죽었고 맏딸은 결혼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없는데 뭐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이건 그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왔을 때 태어난 애가 있었는데 애도 죽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노년에 들었다고 하는데 애는 계속 나. 그다음에 서울 가까이 양지에 왔는데 양지 이게 삼성병원 있는 데가 양지 안에? 아 그쪽에 왔는데 벌써 그 오랑캐가 쳐들어가서 여진족이 도로에 시체를 실어나는 것이 연달았고 거울 안에 인가가 모두 불에 떴다. 용인에 오니까 시체가 뭐 쌓였고 피가 뭐 흐르고 수십 리의 피가 흐르고 형편없었다는 거죠. 싸움에 진 곳인데 참혹하고 슬픔을 말할 수 없었다고. 그 병자호란의 그 참혹상을 이제 이 사람이 목격을 한 겁니다. 서울 오면서. 한강을 건너서 오니까 집들이 다 텃밭이 없다가 죽산에서부터 한강까지 200리 사이에는 이게 죽산이 직산입니다. 직산. 직산면 있어 지금도. 인가의 연기가 없다. 도성에 들어오니까 남대문 종로에 행랑들이 모두 제가 됐다.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벌써 서울이. 그 여진족한테. 그래서 임금을 만났어요. 임금을 만났어. 궁에 가서 이제 공명을 한 거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 잘 갔다 왔다고. 뭐 그래서 그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걸 묻잖아요. 저 나라 사람들은 그랜 등한자가 있던가. 그러니까 물리를 이루지 못했고 신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한을 하는 겁니다. 저 오랑캐 놈들. 어? 그리고 이 자기가 이 김세련이 말하기를 요 소장로와 인사장의 글은 모두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인사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교토의 도후쿠지의 한 그 새끼절이에요. 그 새끼절의 이름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츠시마에 파견이 돼가지고 애교를 이제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번자로. 집으로 오니까 늙은 종 충군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후 행차는 8개월이 걸렸고 1만 4천 일을 왕복했다 하는 걸 해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제명이 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자기 일본에서 본 거를 좀 자세히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질의응답을 조금 한 다음에 마치기로 하죠. 또 선생님, 그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조흥의 무고 그 가신 중에 이름이 뭐 조흥인가 그 무고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고가 아니고 불편한 진실을 발설한 게 아닌가요? 그 무고는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아까 그 가신이 벌을 받고서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라고 죄를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는 예, 얘기를 너 사실 이거 알고 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황을 보면 조선은 이미 그 걔네들이 편집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음,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을 했었고 그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 일본도 거의 충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얘는 모르지 하고 얘기하니까 약간 입막음처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다 알았죠. 조선도 알았는데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그 없던 걸로 한 거예요. 없던 걸로. 그러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를 없는 거를 네가 꾸며서 그 고자질했다고 그 이름으로 처벌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금은 저희가 그 진실, 사실 이것이 정확한 증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뒤집고서 그 새로운 증거 사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왕은 있어요, 왕. 그래서 왕은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게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시비를 걸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야,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어? 그, 그러고서 야, 이거는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딱 그 결정을 해가지고서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그때서부터는 사실로 딱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그렇습니다. 이해하고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다음에 진실 이것의 그 의미 내용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신이 한 거를 그 무고라고 이제 근거도 없이 고저질한 거라고 예, 딱그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무고가 됐으니까 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걸로 되고, 음. 그, 그 편집을 했던 거는 없던 일이, 없던, 사실 무근인 게 되니까, 그 이후에도 음. 서로 그냥 암암리에, 그냥 계속해서 편집을 하는 거를 그냥 그거는 막았어요. 하는, 그것은 더 이상 못하게 했어요. 그건. 여태까지 있었던 거는 없던 걸로 했는데, 없던 걸로, 지금부터는 안 된다고.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그,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감독자를 하나씩, 감독자를 보낸 거예요. 중앙정부가 승려를. 예전에는 중앙에서 관여를 안 했어요. 감독자를 안 보냈는데 그 감독의 역할을 교토에 있는 그 선승한테 도호쿠지한테 동복사한테 맡겨가지고 니네가 가서 감독하라고. 그 결과적으로는 무고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인정하는 거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그렇죠. 보면 확인했다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음, 덮기는 했지만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출발할 때 어쨌든 그 무고를 좀 뭐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옆에 이웃나라니까 음, 조선은 옆에서 가진하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든 없든 조선이 오케이 한다고 아니면 거기서 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무고를 뭐 증명하니 많이 이런 말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조선 통신사가 이번 회차에 출발하게 된 계기가 음,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일을 니네가 와서 뭐 들으라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음, 굳이 그걸 왜 그 회차에 되게 중요한 그 이유로 들은 게 음.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조선이 그 거기서 따지지 않고 일본에서 와달라고 하니까 그 사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조선도 알았어요. 그 뭐 개작을 하고 한 것도 알았는데 그 조선이 사진을 보내고 모든 거를 다 걔네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이전에 일본에서 그 사진을 몰래 보냈어요. 조선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가 정보에 의하면 여진족이 너희를 지금 치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좀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그런 의향을 너네가 받겠냐고 은근히 조선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조선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 연호들이 다 알고 있구나. 만약에 우리가 여진족한테 침입을 받는데 연호들이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밑에서 치면은 우리는 진짜 뭐 이 꼼짝없이 이제 끝난다고 그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진하고는 다 최대한 어떻게든지 대응을 하되 일본하고는 전혀 그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게끔 걔네가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기로 내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중간에서 잘 알고 있던 것이 찌시마야. 찌시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해달라고 사실은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니꼬에 유람 가려니까 유람도 가고 뭐 그 왕자를 안 집어넣는데 편지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시마에 그 위신을 이제 세워준 겁니다. 왜냐면 헤라네드로 다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뒤로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조선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치지 밑에서 만약에 치면 끝장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임진왜란때. 또 한 번 오면은 뭐 더 이상 뭐 재간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일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살짝 살짝 위협을 합니다. 살짝 살짝.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애들 좀 이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흘려요. 조선을 꼼짝 못하게. 이제 그럴 때 와가지고서 그 박국수도 이제 자기네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가신을 쳤는데 찌시만에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더 정당하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가 해라는 대로 해달라고 그 살짝 위협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네. 이야기인데, 그렇게 일본이 그래도 지금까지 고도 성장, 그리고, 일본 경제 규모가 밖에서 보면 크다고 하잖아. 근데 사람들 사이의 감성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그 경제 성장이 이렇게 멈췄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위기감이, 경제가 계속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있고, 그리고 거품 시대를 지나가니까 지금 60대 초반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경제가 좋았을 때 쭉 어렸을 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에서 처음 겪어본대요. 경제가 안 좋다는.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 내 사람들의 그 감성은 그 경제 성장의 어떤 시점에서 태어났고 그 청소년기를 지냈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경험하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자기네들이 선진국 뭐 말로만 선진국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그런 피부 음,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대 격차가 아니라 경제 지표에 따른 그 본인들의 그 감성이 엄청 달라요. 음, 다른 거를 요즘 이제 책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발언을 보면서 느끼는데 그 밖에서 보는 거하고 일본 내에서 그리고 또 지금 여자 수상 타카이치 그 사람이 감성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일본 중심주의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게 한국의 한류인 거예요. 한류가지고 한국의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하니까 한국에 대한 그 차별의식 이거는 그 20년 사이에 확 많이 없어졌어요. 학교 내에서도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음, 학생들을 보면서. 근데 재밌는 게 어제 제가 슈퍼를 갔다가 일본 남자하고 결혼한 제 학생을 만나서 제자를. 근데 그 남편이 그 주식 상장을 한 일종의 아주 기업이니까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이겠죠. 근데 우리 학생은 미국에서 한국 학생인데 미국에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집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한국은 너무 화려하고 일본 사람들 생활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쪼그라든다는 느낌이 굉장히 든대요. 음, 그래갖고 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슈퍼 가가지고 한 수다를 시장을 안 보고 둘이서 서가지고 30분을 떠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고 너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상대적인 이거를 지금은 자기 나라 내에서도 겪지만 글로벌하는 그런 감각 음,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잘 챙기지 않으면 음, 충분히 경제적으로 있으면서도 빈곤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별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데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그걸 제가 어저께 뭐 음, 거의 진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슈퍼에서 둘이서 한국말을 엄청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뭐 화장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보여지는 면만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음. 또 특히 요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불빛 불 거 없이 그 조용하게 조그맣게 사는 게 최고예요. 크게 살면 골치 아파. 조그맣게 사는 게 최고야. 그래서 그 한국 소설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소설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팔이 블록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걸 읽어봤는데 주위 사람들도 한 팔이 브로콜이 됐는데 별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준이 이건 확실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막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뭐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감성이 그린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수다를 어저께 막 연속해서 수다를 떨었는데 음, 아까 그 조선 통신사에 온 사람들한테 막 글 써달라고 한 응, 거는 아마도 이거 전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좀 한국 사회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일본은 계속해서
그 자기의 시를 짓고 일본식 시, 우타라 그런 음, 시를 쓰는 조그만 모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13세기부터. 그래서 아마 그 글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게 그러는 게 아주 그 대중적인 그런 모임들이 음, 많이 있어서 거기에 또 좀 조선 사람들하고 좀 다른 감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사람들이 뭐그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쓰는 그런 모임에 참가를 하거나 모임을 만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음, 일본은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음, 지금도 그게 계속돼요. 음, 음, 계속돼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모여가지고 그 일본식 시조 우리나라 같으면 시조 써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예, 우리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것보담도 음주 가무가 더 즐거운 그런 문화 풍토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좀 그런 차이가 음.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 정근대 아시아를 이해하려면은 시는 하여간 조금 공부를 해야 돼. 왜 시인지, 시의 효용성은 뭐였는지, 뭐가 아름다운 시였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를 쓰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배우고 썼는지 뭐 등등 있죠. 시는 하여간 제가 어, 좀 공부를 할 그 생각입니다. 근데 시를 공부하려면 그 제가 여기서 얻은 결론은 한 만수 정도는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만수. 그래야지 어디 가서 약간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지. 뭐 100번, 100수 정도 읽어가고 어디 가서 저 얘기 못해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그 응. 인문세 홈페이지에 연재해 주신 글 있잖아요. 그 네, 외교에 대한 이제 네, 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외교에 대해 생각하는 응, 거랑 이제 응, 조선 통신사가 오가고 했을 응, 조선시대의 외교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그때 응, 글을 올려주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지금의 외교에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있었던 오늘의 뭐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되게 스시마가 외교를 응,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응, 중간에서 그 뭐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뭐 이렇게 조금 자기 유리한 대로 뭐 이익을 좀 위해서 뭐 글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응, 이런 면에서 했다고 볼 수 있나? 뭐 그런 응.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이제 뭐 다음에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다음 얘기가 어떻게 또 얘기해 주실지 막 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외교라는 게 국가와 국가 간에 뭐 실질적인 협상이라는 건 거의 없거든요. 없는 형식적인 건데,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 그 간격을 메워주는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들이. 스티시무랄지, 뭐, 역관들이랄, 통역하는 사람을.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뭐랄까, 먹이사슬이 있어요. 먹이사슬의 구조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스티시마는 이제 굉장히 능수능란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쓸 거는 예교 얘기를 안 하고요. 예교가 왜 다르게 된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군사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군사 얘기를. 이 군사하고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